이제 하면 되나요? 네.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동용암호와 AWS인데 이게 무슨 연관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발표 다 듣고 나면은 그래도 동용암호가 뭔지 정도는 이해하고 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용암호는 다들 처음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중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동용암호 소개하고 그 다음에 AWS 클린룸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핸즈온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용암호를 알려면 암호기술의 발전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호기술의 발전 과정은 크게 4세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패스워드, 저희가 사용하는 그 비밀번호이고 두 번째 2세대는 대칭키 암호라고 해서 시크릿키랑 퍼블릭키 하나로 이제 암호화 복호화를 모두 다 하는 그런 암호이고요. 공개키 암호는 퍼블릭키, 시크릿키가 따로 있어서 퍼블릭키로 암호화를 하고 시크릿키라는 다른 키로 복호화를 하는 그런 암호입니다. 그리고 4세대 동형 암호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려는 암호입니다. 동형 암호라고 하는데 동형이 한자잖아요. 형태가 같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무슨 형태가 같다는 거냐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예시가 한 가지가 있어요. 10이랑 15를 더하게 되면 25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건 저희가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형 암호라는 것은 이 연산을 하고 싶은 숫자 10이랑 15를 각각 비밀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다음 예시처럼 1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15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상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더하고 나서 이제 비밀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결국 25가 나오는, 결국 연산 결과는 똑같은, 그래서 연산 결과가 이제 암호화하기 전과 후가 같다라는 의미에서 동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동형암호도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부분적 동형암호, 준동형암호, 완전 동형암호로 나뉘게 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예시에서는 덧셈이라는 연산을 사용을 했는데 부분적 동형암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시처럼 덧셈, 곱셈 이런 두 가지 연산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덧셈이면 덧셈, 아니면 곱셈이면 곱셈, 딱 한 종류의 연산만 지원하는 암호 형태, 암호 스킴이고요. 준동형암호라는 것은 이제 덧셈이나 곱셈 이런 종류는 이제 상관없이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연산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암호입니다. 그리고 완전 동형암호라는 것은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기법이 도입됨으로써 이제 준동형암호에서는 제한적인 횟수만큼만 연산을 할 수 있었지만 완전 동형암호에서는 무한번 연산이 가능한 암호입니다. 그래서 왜 쓰는 건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징이랑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덧셈과 같이 그런 연산 구조를 유지해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복화 없이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간의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형암호는 이 수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원리에 의해서 양자 컴퓨터의 등장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느린 연산 속도 그리고 큰 저장 공간을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속도 개선과 동형암호 표준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동형암호에 대해서 이제 얼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코딩을 하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IBM에서 만든 헨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실, 서울대에서 만든 해안, 그 다음에 스위스나 프랑스에서 만든 TFH와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현재 연구실에서 해안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안은 이제 연산 속도나 효율, 활용 측면에서 다른 라이브러리들보다 앞서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 복소수 기반의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범위의 숫자들에 대해서도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최근에 크립토랩이라는 회사에서 해안 라이브러리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비싸긴 하지만
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 써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PIP에도 올라가 있어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해안은 이제 해안의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암호는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이제 생체인식이나 금융, 의료와 같이 개인정보의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관련된 곳에서는 동영암호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용화는 아직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처럼 느린 연산 속도랑 큰 저장 용량이 필요하다는 그 단점 때문에 상용화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된 사례 중 하나로 코로나가 막 생겼을 때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이라는 것이 이제 크립토랩에서 처음 만들어서 이제 어플로 출시를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암호를 이 ASC에 가져온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동영암호는 이제 동영암호로 주로 요즘에는 AI가 붐이잖아요. 그래서 동영암호로도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에 머신러닝이나 AI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컴퓨팅 비용이 아주 높은 컴퓨팅 비용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고, 논문을 작성할 때도 그 환경을 적을 때 클라우드 상에서 하게 된다라고 주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AWS랑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발표 방향은 이 동영암호,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안을 직접 AWS에서 올려서 이거를 암호화하고 실제 데이터를 연산해서 결과까지 보는 거를 목표로 핸즈온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제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서버에게 주면은 서버는 연산을 해서 그 연산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주면 클라이언트는 시큐리티로 복호화를 해서 결과를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EC2 서버 2개만 있으면은 이게 너무 쉽게 구현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AWS에 중점을 두고자 다른 서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AWS 클린룸스라는 서비스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AWS 클린룸스에 이제 동영암은 살짝 잊어주셔도 괜찮고요. 이제 AWS 클린룸스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배경은 이제 파트너와 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서로 다른 파트너의 데이터 저장소에 걸쳐 조각화되어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일로스. 이제 각 부서에 있는 데이터가 다 활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업이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비자는 개인화된 경험을 중시하는 반면 이제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잘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이 클린룸스의 도입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룸스가 뭐냐면 사용자와 파트너가 기본 데이터를 서로에게 공개하지 않고도 수집된 데이터 세트를 보다 쉽게 분석하고 협업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들은 AWS 클린룸을 사용해서 자체 데이터 클린룸을 만들고 몇 번 만의 클릭만으로 공동 데이터 세트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데이터를 서로 물리적으로 교환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가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클린룸이라는 거는 데이터 세트를 물리적으로 교환하거나 개인 식별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여러 데이터 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AWS 클린룸스 사용 가능한 리전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래서 서울은 또 껴있네요. 그래서 저희 핸즈온 할 때는 이 리전을 선택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최대 5명까지 클린룸에서 협업이 가능하고요. 아마존 S3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 클린룸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허용되는 분석 유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클린룸 내에서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워크플로우에 클린룸을 통합해서 기존 워크플로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룸 워크플로우인데요. 이제 파트너 중 한 명이 협업을 시작하고 다른 멤버를 협업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각자의 S3에 있는 데이터로 이 configure table이라는 것을 생성하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지 분석 규칙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구성원이 configure table을 생성하고 나서 해당 테이블을 앞서 만든 그 클린룸 협업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데이터 쿼리 권한이 있는 구성원 한 명이 이 클린룸 API나 AWS 관리 콘솔을 통해서 데이터를 쿼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핸즈온 할 건데요.